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제 단 하루 잔스 홉킨스에서 발표를 한 이제 통계치에 따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미쳤습니다. 3,000명 넘게 나왔는데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420명이 나왔습니다. 3,420명이요. 조만간 4,000명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었을 때 미국 내에서 12월달하고 1월달 그때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4,0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3,420명?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제발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요것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망자 수가 문제거든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제 방역하는 거 그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해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으시면서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웬만큼 굉장히 높았습니다. 15만 5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어제 이렇게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를 보게 되면은 126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8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까지 사망자 수만 미국 내에서만 68만 8천 명.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사망자들 수 100만 명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섬찟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단결된 모습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들 이 퍼센티지가 대략 한 61%, 6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직도 미국 내에서는 대략 한 38%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38% 정도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맞으면은 위험한 사람들이 대략 한 10%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략 한 30% 정도의 사람들, 대략 한 8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 좀 고쳐 먹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발 좀 일상생활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돌아다닙니다.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정말 개 짜증나죠? 개 짜증나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오늘 미국 한국 뉴스에서 본 건데 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어느 한 한인 부자 40대 아들이랑 뭐 좀 60, 70대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요즘엔 60, 70대도 뭐 아재니까 나이가 드신 좀 아재 그리고 40대 아재 이렇게 한인 부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가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하루 새에 모두 다 두 분 다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인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고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인 부자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이제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어머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가지고 어머니만 접종을 했대요. 이렇게 미국 통계를 보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초 그런 성질을 띠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 중에 이제 남자들이 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거부를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이 한인 부자, 남자부죠. 둘 다 이제 남성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아가지고 엄마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고 셋 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부자만 하루 새에 둘 다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듯이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생각 좀 고쳐 먹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는 안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큰 코 닥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생각 마시고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좀 잘 좀 하시고 다니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FDA 이제 자문단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요것을 접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문단이 이제 보팅을 이제 투표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나중에 이 보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접종하는 거 빨리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늦게 시작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CDC 연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중에 3명 중 1명은 후유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유증을 보게 되면은 굉장한 피로감, 그리고 숨 가쁨, 그러니까 폐질환이죠. 폐질환, 그리고 이제 관절마다 그렇게 아프다고요. 통증, 온몸의 통증, 그런 것들을 겪는다고 하네요. 후유증으로 몇 개월 동안 어떤 사람들은 1년 넘게 이런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LA 시티에 있는 이 소방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반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파이어파이터들 제가 좀 굉장히 존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존경할 수도 있는 그리고 잘 봐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LA 시티 파이어파이터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생각이 좀 달리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접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 맞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사망하는 그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율은 극히 드물거든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에 자주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을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들에서는 훨씬 더 과장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제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해서 사망하는 율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사망하는 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제 유엔 총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촌이 엄청나게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 현재 지구가 2.7도 가량 이렇게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은 지구촌 내에 엄청난 재앙을 도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어제 유엔 총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잖아요. 이 위험 다음에 오는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 조치도 잘 하면서 백신도 잘 맞으면서 그것을 잘 방어를 잘 하면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지구가 폭염이 있었던 날들 있잖아요. 폭염이 있었던 날, 50도 이상 되는 날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자그마치 예전 평년에 비해 가지고 2배가 일어났다고 해요. 원래 보통 지구촌 보면은 한 14일 정도의 이제 폭염, 50도 이상의 폭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자그마치 26일 동안이나 폭염이 지속이 됐다고 해요. 이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가 지구상에서 계속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바다도 해수면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기후 변화도 계속 일어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이후에 지구에 닥쳐올 위기는 바로 기후 변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잘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구촌 이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이 당연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구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더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미국은 2030년도까지 메탄가스를 30% 줄이는 그런 목표를 잡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지구에 레드 코드가 떴다. 지금 지구 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 유엔 총장이 말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지구촌 기후 변화, 그러니까 지구촌 지구 온난화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 레드 코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2030년도까지 메탄가스 30% 줄인다고 하네요. 빨리 좀 줄이고 그리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번 주말에,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죠. 요번 주말에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당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 경찰이 주 방위군의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어쩌면은 또다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력적인 그런 시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시죠? 1월달에 의사당 습격 사건, 의사당 침거 사건,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당 지금 엄청나게 보안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주 방위군까지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어떻게 이 시위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몰려드는 난민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끝나면서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미군을 도와줬던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만 명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모두 지금 모두가 아니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금 미국에서 난민을 받아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IT 그리고 이제 남미들 있잖아요. 남미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텍사스랑 멕시코 국경 사이 거기에 있는 이제 고가다리 밑에서 거기서 생활 터전을 잡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 엄청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과 그리고 난민들이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난리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굉장한 한 사회적, 미국 내에 있는 이제 사회적 이슈인 것 같아요. 제발 좀 이런 불법 이민자들은 안 받아줘야 합니다. 받아줘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잘못된 사례를 계속 나면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남미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도 잘 차단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받는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몰려들고 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짜증 나기는 납니다. 좀 이렇게 트럼프 때처럼 트럼프가 좀 더 강경하게 한 것은 있잖아요. 그것은 또 트럼프가 또 잘하지 않았나, 또 그것도 그렇게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면서 미군들이 이제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룬 미군들 중에 대략 한 40%는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피지컬로 정말 장애를 앓던지 어쨌든 간에 미군의 40%는 장애를 앓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끝났지만 미국에 돌아와서도 전쟁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전쟁은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테러 집단들 그런 것들 사라져야 하는데, 그런데 또 그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군대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계속 침략을 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전쟁을 벌이는 거고, 악순환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전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런데 짧게 전쟁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미국은 다시는 이런 장기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몬태나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미국 몬태나주에 있는 어느 한 헬스장 파킹랏 앞에서, 거기서 어느 한 남성이었다고 해요. 고객이었겠죠? 고객이었는데 직원들이랑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벌이다가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하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총을 꺼내 들고 이 헬스장 직원들을 쏴가지고 한 명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2명이 이렇게 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사상을 당했는데, 이렇듯 이 총기가 많이 풀리게 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뚜껑이 열리면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 내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로컬 뉴스들 찾아보면은, 슈링 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이 총격 사건 말이죠. 제발 좀 미국 내에서는 이 총기 풀리는 것 좀 많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밖에 이렇게 총기 차고 다니는 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리콜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지사를 소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떨어뜨리느냐 마느냐 리콜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들어간 세금이 2억 7,600만 달러나 썼다고 합니다. 2억 7,600만 달러. 그러니까 쓸데없는 세금을 쓴 셈이죠. 이렇게 주민 소환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한 63%에서 64% 정도가 주민 소환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날린 거죠. 쓸데없는 돈을 날린 건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면서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민 소환을 하는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 소환 시스템은 11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법이라고 해요. 그런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법안이다. 이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 쓸데없이 이렇게 세금을 낭비할 그런 것을 또다시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민소환 시스템을 손봐야 된다. 110년이나 됐는데 빨리 손봐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주지사를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12%, 단 12%의 서명만 있으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 소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민 소환이 하는 것을 12%가 아니라 훨씬 좀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주민 소환 이 법안을 어떻게 나중에
바뀌게 될지 안 바뀌게 될지는 계속 제 뉴스를 계속 봐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르헨티나 뉴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살기가 굉장히 각박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것도 더 아르헨티나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아르헨티나 경제가 계속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더 심해졌죠. 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어느 한 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다고 해요. 일자리 좀 만들라, 정부한테 시위를 한 거죠. 일자리 좀 만들고 우리한테 일자리 좀 달라고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아르헨티나의 삶이 각박하다고 하네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예전에 한 5년 정도 이민 생활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런 나쁜,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좀 마음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어제 서든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LA에서 이제 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인데, 이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어느 한 20대 아들이 자신의 아빠, 60대라고 하는데 자신의 아빠를 폭행을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폭행을 해서 이 아빠가 쓰러진 다음에 이 아들은 자동차를 타고 뉴폴트 비치까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서 나중에는 잡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빠의 부인이죠. 엄마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자신의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파라메딕 오고 뭐 응급차들 오고 그래가지고 이 아빠를 살펴봤는데 현장에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빠를 패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씁쓸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이 20대 남성은 지금 보석금이 100만 달러가 책정이 된 채 수감이 돼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미국 내에서 델타 변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가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특히 많이 오늘은 약세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다음 달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재수 없으면은 디폴트가 될 수도 있다. 파산이죠. 미국이 파산의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파산에도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 정부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의회에서 빨리 이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는 이상 다음 달에 디폴트가 진짜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라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주 정부들이 다 힘들어진다. 라고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이 디폴트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죠. 항상 이렇게 디폴트 되기 전에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항상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부채 한도를 계속 늘리는 것을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부채 한도 늘려가지고 디폴트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폴트가 오게 되면은 주식 시장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 정부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이 디폴트 되는 거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커다란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내에 있는 부동산 2위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 2위 업체라고 하는데 이 헝다그룹이라고 해요. 헝다그룹이 어쩌면은 파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헝다그룹 파산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태처럼 중국 내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중국 정부가 또 어떻게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헝다그룹의 주식은 지금 10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를
찍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헝다그룹이 파산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 헝다그룹이 파산이 된다고 하면은 제2의 리만 사태, 중국에서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2의 리만 사태, 그런 게 중국 내에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이제 비전 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뱅크에서 쿠팡 주식을 엄청나게 지금 내다 팔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쿠팡 주식을 얼마 전에 자그마치 5,700만 주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죠. 이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 주식을 요번 달에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얼마 전에 테슬라 주식을 81,600주를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그리고 요번 9월 달에만 2억 6,600만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 어쨌든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아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 테슬라 주식 이제 판 것을 이제 또 투자를 또 하겠죠. 어디다 투자하는지 한번 계속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중고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그런 카르바나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카르바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중고차를 팔 때 칼 밴딩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좀 상징적이긴 하죠. 자동차를 이제 밴딩 머신에서 이제 뽑는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해진 그런 기업인데, 어쨌든 간에 이 중고차 카르바나 기업 업체에서 내부 거래가 있었다. 내부 거래가 의심이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카르바나를 창업을 한 창업자의 이제 부친이죠. 이 아빠가 1년간 36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것은 부적절한 내부 거래인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친은 예전에도 금융 범죄에 관여를 했었던 그런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카르바나라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뉴스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 롤스로이스는 이렇게 자동차, 이 고급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롤스로이스 이 항공 엔진을 만드는 그 회사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 이 항공, 이 엔진 업계 이 기업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한 항공기 시험 운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 롤스로이스 주가는 이제 살짝 올랐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뭐 significantly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미국 맨하탄에 있는 스타벅스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들 44곳이나 최근에 폐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타벅스가 맨하탄에서 엄청나게 죽을 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맨하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바람에 재택근무가 늘어났거든요. 기간이 늘어나가지고 이 맨하탄 안에 있는 스타벅스들이 그렇게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만큼 장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이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많이 사 마시잖아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까 재택근무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스타벅스가 맨하탄에서 어마무시하게 문을 닫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건강이 우선이고, 그리고 행복이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someone